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가 확진자는 최근에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주 동안의 하루 확진자 평균이 100명을 넘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3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넘어선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도 계속 늘고 있고 서울시청 본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도 확진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종합 상황을 손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297명. 지난 3월 8일 신천지 사건 당시 367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16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검사자의 17%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높은 양성률을 기록했는데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근무했던 콜센터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114개 장소에 대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도 7명이 추가 감염돼 모두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 전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9명 중 5명이 경북과 부산, 충남 거주자로 확인되는 등 지역 참석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유흥시설과 관련한 자가격리자 2명도 추가 확진돼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수도권에 준하여 준수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새 300명 가까운 환자가 증가하면서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도 101.9명으로 결국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2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한 입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에 주민들 감염이 잇따르다 보니 이 학원의 원장이 자진해서 학원생을 검사받도록 했는데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이 학생들은 근처 8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체육대학교 입시전문학원.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직원들이 남아 구청 방역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학원 원생 60명 가운데 1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북구에 확진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확진자 가운데 17명은 최대 입시 실기 시험을 20여일 앞둔 고3 수험생이고 한 명은 고2 학생이었습니다. 합숙훈련 이런 거 저희는 없었고 실내에서 다 마스크 다 쓰고 하고 처음에 올 때 체온 재고 손 소독하고 바이러스 양성이 나온 학생들의 소속 고등학교는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에 걸쳐 적어도 8곳에 이릅니다. 학생들 사이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삼각상고의 경우 지난 17일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접촉한 학생들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학생은 친구들과 PC방을 찾았고 가족과 지방으로 여행도 다녀와 N차 전파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 감염마저 잇따르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학생 65명, 교직원 9명이 확진이 확인이 됐고 그 확산 속도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학교들도 전면 등교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다가 어제 파주 병원을 탈출했던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2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면서 신촌과 종로 등 서울 도심 곳곳을 누볐는데요. 저희가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신도는 왜 탈출을 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병원 음식에 독약을 타서 도망쳤다고 답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입니다. 파란색 병원복 바지를 입은 남성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입원한 병원에서 탈출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황모 씨입니다. 1시간쯤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곧이어 방호복을 입은 경찰은 급히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황 씨가 붙잡힌 곳은 서울 신촌의 3층짜리 카페였습니다.
1층에서 주문을 한 뒤 2층에 머물렀다 3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1시간 20분간 카페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되게 태평해 보이셨거든요. 저희도 뭐 그분이 뭐 안절부절 못하시거나 이러면 저 사람 확진자인가 봐 이랬을 텐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셨어가지고. 당시 카페에는 손님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부석진 장소에 그분을 일단 앉혀놓으시고 나머지 분들을 한쪽 공간에 몰아넣으셨거든요. 올라서세요 이러면서. 도주 후 검거까지 25시간이 걸렸습니다. 황 씨는 파주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오전엔 서울 종로의 카페에 들러 1시간 반 가까이 머물렀는데 수사망을 좁힌 경찰이 도착하기 2분 전에 카페를 떠났습니다. 종로 이곳저곳을 걸어 이동한 확진자는 버젓이 시내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이동했고 오늘 새벽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상으로는 대체로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지만 길거리와 카페, 버스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다시 파주병원으로 옮겨진 황 씨는 의료진들에게 김칫국에 독약을 타서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탈주극을 벌인 사랑제일교회 신도 때문에 검거에 나선 경찰관 5명과 가까이서 접촉한 최소 40명에 달하는 시민들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광화문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 70여 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가자들을 모으고 버스를 동원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전광훈 목사가 이끌던 기독자유통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당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마이크를 잡고 연설에 나선 극우 인사. 국민들이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막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 3번이었던 주옥순 씨입니다. 같은 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경재 전 의원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원된 전세버스는 모두 79대. 지역별 버스 동원 책임자 명단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부산 총괄 담당자로 지목된 이모 씨, 기독자유통일당 부산지구당 위원장입니다. 대구 총괄 담당자 한모 씨는 대구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경남 지역 책임자 중에서도 기독자유통일당 경남지구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21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83%를 득표한 기독자유통일당 지역 조직이 이번 집회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침이 내려온 겁니다. 전단지 뿌렸더니 연락 오신 분들 그렇게 가신 거예요. 참석하시는 분들 돈 내가지고 왔어요. 당적이 확인되지 않은 책임자들의 경우 대부분 전 목사를 추종하는 목회자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명단은 방역 당국에 넘겨졌는데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자들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여전히 비협조적이고. 버스 탑승자 중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있었는데 일부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관광버스로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이들 전세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기독자유통일당 당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주자 대표회 임원한테 왜 반말을 하냐면서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혔는데요. 이 경비원은 행여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다 몇 달 만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아파트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경비실.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있는 경비원에게 손짓을 하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습니다. 책상 쪽으로 마구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경비원의 머리채까지 붙잡습니다. 너 왜 반말이하고 이걸 딱 때리면서 잡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러고서는 멱살을 잡고 밀치려고 했고. 경비원 박 씨를 폭행한 남성은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임원이었던 A 씨.
그런데 폭행을 당한 박 씨에게 돌아온 건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맞았다고 고발할 거야 하면서 협박하고. 폭행 당일 경비 일지에는 머리를 잡아당겼다, 멱살을 잡고 한바탕 했다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비원 박 씨는 이후에도 A 씨가 수시로 찾아와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쓸데없이 경찰들 날라대고 새벽에 잠들 때 4시에 와서 깨워갖고 잠자는 거 깨워갖고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결국 박 씨는 폭행을 당한 지 5달이 지난 7월 말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폭행한 것은 맞지만 박 씨가 먼저 욕설을 했다면서 새벽에 박 씨를 깨우는 등 괴롭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A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가 없다며 이틀 뒤 끝내 일터를 떠났습니다. 이유 없이 당했지만은 그냥 넘어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만큼 세월이 흐른 거예요.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